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퀀텀 리프 타워의 최상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창문조차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덜어주지 못했다. 윤세리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마치 귀에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최종 제안서를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복장은 단정했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이는 퀀텀 리프 그룹 내에서 그녀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실력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다. 강지우는 그런 그녀와 정반대였다. 퀀텀 리프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기획조정실 총괄 본부장인 그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을 발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왜 이 거대한 제국의 왕자로 불리는지를 증명했다. 그는 세리의 손에 들린 제안서를 부드럽게 받아들며 말했다. 윤 팀장 정말 수고 많았어. 이 프로젝트는 우리 퀀텀 리프의 미래를 바꿀 거야. 아니, 한국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걸.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과 함께 미묘한 소유욕이 배어 있었다. 세리는 지훈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강지훈은 단순한 상사이자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던 그녀의 아이디어에 힘을 실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프로메테우스는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그녀의 꿈이자 열정의 결정체였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사람으로 그녀는 강지훈을 굳게 믿고 있었다. 본부장님께서 믿어주시니 힘이 납니다. 이사회의 반응이 어떨지 긴장되네요. 세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고위 임원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인물들이었고, 그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것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윤 팀장은 기술적인 부분만 완벽하게 준비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 말은 세리에게 마법과 같은 안정감을 주었다. 회의 시작 직전 지우는 세리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며 따로 불렀다. 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윤 팀장, 아무래도 오늘 발표는 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어. 이사들은 자네의 능력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신뢰할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줘.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다. 세리는 순간 망설였지만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대회 앞에서 개인적인 공로는 사소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는 회의실 밖 자신의 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 있는 프로메테우스의 로고를 보며 수없이 발표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 지훈이라면 분명히 잘 해낼 것이라고, 그의 카리스마와 설득력이라면 완고한 이사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통과된 후 지훈과 함께 축하할 순간을 상상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소박한 꿈이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많은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찬사를 받고 있었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걸음을 멈췄다. 모두가 지훈을 프로메테우스의 아버지라고 칭송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 윤세리를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훈조차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동료들의 축하를 만끽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컴퓨터에서 이메일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다. 발신자는 인사팀이었다. 제목은 인사 발령 및 업무 지시였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발족을 축하하며 해당 프로젝트를 총괄할 태스크포스 팀의 팀장으로 강지훈 본부장이 임명되었다는 공지였다. 팀원 명단에는 그녀가 모르는 이름들이 가득했고 그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지방의 한 물류센터로 발령이 나 있었다. 사실상의 좌천이자 해고 통보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오타일 리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프로젝트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었다. 그녀가 낳은 자식을 다른 사람이 가로챈 것과 같은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훈에게 달려갔다. 본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메일 보셨습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지훈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세리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귀찮은 불청객처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윤 팀장 여긴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나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 그리고 이제는 윤 팀장이 아니지. 회사 방침에 따라야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세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착오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약탈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조소했다. 이유, 윤세리 씨, 당신은 똑똑하지만 세상을 너무 몰라. 당신 같은 평범한 직원이 감당하기에 프로메테우스는 너무 큰 프로젝트야. 당신의 아이디어는 훌륭했지만 그걸 실현하고 이끌어갈 사람은 나야.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그의 잔인한 말은 비수가 되어 세리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힘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그녀는 짐을 챙길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마치 범죄자처럼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다. 구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서류 상자를 떨어뜨렸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담긴 자료들과 그리고 강지훈에게 주려고 했던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빗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세리는 멍하니 서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올려다보던 퀀텀 리프 타워를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유리성은 빛 속에서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 안에서 강지훈은 그녀의 꿈을 훔쳐 자신의 왕관을 만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거짓된 성공에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고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짓밟은 이 세상에 대한 지독한 분노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으로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강지훈, 당신이 내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을 빼앗아 올 것이다.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짓밟아 주겠다. 빗속에 선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온화함을 완전히 잃고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몰락이자 동시에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윤세리는 한국에서 완전히 증발한 듯했다. 그녀의 이름은 퀀텀 리프의 기록에서 지워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지구 반대편 혁신과 욕망이 들끓는 땅, 실리콘밸리에서 그녀는 자신을 조각내고 새로이 빚어내고 있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의 수중에는 비참할 정도의 돈과 꺾여버린 자존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시간제 서버 데이터, 라벨링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것은 비단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었다. 기술업계의 심장부에서 동양인 여성이라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벽과도 같았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녀의 아이디어보다는 그녀의 배경과 성별에 더 주목했다. 그들의 눈에는 야심만만한 계획을 떠벌리는 순진한 외국인 여자로만 보였다. 거절은 일상이었고 무시와 편견은 그녀의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서울의 급이 내리던 밤 퀀텀 리프 타워를 올려다보며 새겼던 맹세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의 삶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였다.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 제임스 카터를 만난 것이다. 그는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뤄내고 은퇴한 거물이었지만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오만하고 비전 없는 젊은 창업가들에게 그는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세리는 필사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단 30초 동안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프로메테우스를 넘어선 인간 중심의 기술을 구현하는 새로운 생태계 어우라에 대한 이야기였다. 처음에 제임스는 그녀를 다른 젊은이들과 똑같이 취급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다른 것을 보았다. 단순한 열정이 아닌 배신과 절망의 끝에서 벼려낸 강철 같은 의지였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으며 기술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그는 세리에게서 자신이 젊은 시절 잃어버렸던 순수한 혁신의 불꽃을 발견했다. 제임스는 그녀의 멘토이자 첫 번째 투자자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지원은 단순한 자금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세상이 그녀에게 내린 사망 선고를 뒤집는 부활의 신호탄이었다. 아우라는 초라한 차고에서 시작되었다. 먼지 쌓인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퀀텀 리프의 숨막히는 위계질서 대신 자유로운 토론과 수평적인 협력이 있었다. 세리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졌지만 실력만큼은 최고인 인재들을 모았다. 출신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실력과 비전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마침내 세상을 놀라게 할 기술을 개발해냈다. 그것은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보안 알고리즘이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아우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이름은 기술 전문 매체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거대 기업들이 그들의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윤세리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이자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우라의 성공 신화는 그녀를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의 결정 하나하나가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같은 시간 서울의 강지훈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퀀텀 리프에 막대한 불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그를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고 칭송했고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찬사와 아첨이 넘쳐났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에 완벽하게 도취해 있었다. 5년 전 그가 짓밟았던 한 여자의 이름 따위는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에게 윤세리는 성공을 위해 치워버린 사소한 장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세리의 비전 없이 시작된 프로메테우스는 초기 성공 이후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 경쟁사들은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혀왔고 시스템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었다. 지우는 혁신 대신 기존의 성공 방식을 답습하며 부하 직원들을 몰아붙였다. 그의 오만함은 비전의 부재를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였지만 그 자신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에서 분기별 성장률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그래프가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때 비서가 새로운 해외 기술 동향 보고서를 가져왔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는 낯선 기업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우라, 어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세상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헤드라인이 달려 있었다. 지훈은 별 생각 없이 보고서를 넘겼지만 그 이름이 앞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 폭풍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실리콘밸리의 한 빌딩 꼭대기에서 세리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5년 만의 귀향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결단력과 미래를 향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의 제국 심장부로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파고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아우라의 한국 시장 진출 소식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풍이었다. 한국 재계는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신화적인 기업의 등장을 예의주시했다. 특히 베일에 쌓인 창업주 윤 회장 체일만 윤에 대한 궁금증은 하늘을 찔렀다. 언론은 연일 그녀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지만 정확한 신원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얼굴 없는 유령처럼 오직 압도적인 성공 신화로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유령이 마침내 자신의 왕국을 이끌고 서울에 상륙한 것이다. 윤세리의 귀국은 조용했지만 철저했다. 5년 전 빗속에 내쳐졌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인천공항 귀빈 통로를 빠져나오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짧게 자른 머리는 그녀의 날카로운 턱선과 지적인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곁에는 소수의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우라 코리아의 공식 출범 행사는 재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다. 장소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닌 서울 중심부에 새로 지어진 아우라 타워의 최상층이었다. 통유리로 된 벽면을 통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공간에는 정재계 거물들과 주요 언론사 대표들만이 초대되었다. 그들은 모두 전설적인 윤 회장의 실물을 직접 보기 위해 모여든 참이었다. 강지훈 역시 퀀텀 리프의 부회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이 과대포장된 신생 기업의 수장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그는 아우라를 한국 시장의 텃세를 모르는 운 좋게 성공한 외국 기업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샴페인 잔을 흔들며 주변 인사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성공이 한국에서도 통할지는 미지수죠. 이곳은 그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곳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프로메테우스가 구축해 놓은 철옹성을 뚫을 수 있는 기업은 이 세상에 없다고 확신했다. 아우라 역시 얼마 못 가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이 밝아졌다. 아우라의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는 감각적인 영상이 끝난 후 짙은 어둠 속에서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무대 위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세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행사장은 순간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예상과 달리 너무나 젊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여성의 등장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강지훈은 무대 위의 여자를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낯이 익었지만 기억 속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기분 나쁜 익숙함이라고 치부했다. 세리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막힘없이 그리고 힘있는 목소리로 아우라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녀의 연설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철학, 독점과 불공정을 타파하고 상생의 기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선언. 그것은 퀀텀 리프가 걸어온 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참석자들은 그녀의 연설에 매료되었고 아우라라는 기업의 본질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였다. 지훈은 세리의 연설을 들으며 불쾌감을 느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신을 겨냥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오만하게 코웃음을 쳤다. 말은 그럴싸하군. 하지만 비즈니스는 이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그는 자리를 뜨기 위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세리의 마지막 말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아우라 코리아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무상으로 보완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사용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행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퀀텀 리프의 심장인 프로메테우스를 정면으로 겨눈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쉬쉬하며 덮어왔던 보안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폭탄 선언이었다.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다. 감히 누가 자신의 성역에 도전한단 말인가. 그는 즉시 비서를 불러 지시했다. 당장 저 여자 윤 회장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내. 태어난 곳부터 다녔던 학교 전 직장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 아우라의 첫 행보는 시장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은 독점 기업의 오만함에 맞서는 아우라의 행보에 열광했다.
퀀텀 리프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내부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훈은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팀을 모아놓고 아우라를 무너뜨릴 전략을 모색했다. 언론 플레이, 정치적 압박, 기술, 특허 소송 등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하기로 했다. 그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작정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우라의 윤 회장에 대한 초기 조사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실망스러웠다. 지난 5년간의 기록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 이전의 삶은 마치 지워진 것처럼 공백이었다. 한국에서의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5년 전 실리콘밸리에서 갑자기 태어난 사람 같았다.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은 지훈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출범식에서 찍힌 세리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멀리서 찍혀 해상도가 좋지 않았지만 사진 속 여자의 차가운 눈빛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왜 자꾸만 저 눈빛이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아른거렸지만 그는 애써 그 불길한 예감을 떨쳐냈다. 상관없어. 당신이 누구든 어디서 굴러먹던 존재든 감히나 강지훈에게 도전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테니까. 그는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거대한 폭풍이 그의 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오만한 왕은 여전히 자신의 성벽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믿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차세대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은 퀀텀 리프와 아우라의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을 예고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거대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수주를 넘어 미래 기술 시장의 패권을 결정지을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강지훈에게 이것은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건방진 침입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퀀텀 리프의 절대적인 지위를 다시 한번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퀀텀 리프의 입찰 준비는 강지훈의 오만한 자신감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기반으로 한 확장형 모델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생각에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능가할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실무진들이 아우라의 혁신적인 기술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지훈은 그것을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치부하며 묵살했다. 그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할 뿐이야. 안정성과 신뢰도 면에서 우리를 따라올 자는 없어. 그의 독단적인 결정 아래 퀀텀 리프는 과거의 영광에 기댄 제안서를 만들고 있었다. 반면 아우라의 준비 과정은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윤세리는 단순히 사업을 따내는 것을 넘어 이 경쟁을 통해 퀀텀 리프의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녀는 프로메테우스의 창시자였기에 그 시스템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구조적 결함과 확장성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와 아우라의 팀은 시민 중심의 데이터 주권 친환경 에너지 관리,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핵심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도시 운영 체제를 설계했다. 입찰 발표 당일 정부 종합청사의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먼저 도착한 강지훈과 퀀텀 리프의 임원들은 승자의 여유를 과시하며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윤세리가 그녀의 팀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녀는 차분하고 정제된 기운을 뿜어내며 정확히 강지훈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마침내 5년 만에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거리에 서게 된 것이다. 강지우는 자신의 새로운 경쟁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윤 회장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지독하게 익숙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굳게 닫힌 입술, 날카로운 지성미가 흐르는 얼굴 윤곽, 기억의 파편들이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5년 전 비에 젖은 채 절망적인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얼굴. 그가 쓸모없다며 휴지처럼 구겨버렸던 윤셀이었다. 충격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지독한 굴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거대한 세력의 수장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살짝 일어날 뻔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몸을 의자에 깊숙이 묻었다.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의 충격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이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 순간을 위해 5년간 칼을 갈아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오만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녀의 유치한 복수심으로 치부하고 실력의 차이를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오히려 더 강한 투지에 불탔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를 다시 한번, 그리고 이번에는 재기불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생각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먼저 퀀텀 리프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강지우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로 청중을 압도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가 이룬 업적들을 나열하며 자신들의 제안서가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발표는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러웠지만 새로운 비전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지루한 재방송에 불과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퀀텀 리프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다음은 아우라의 차례였다. 윤세리는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강지훈처럼 화려한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미래 도시가 직면할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그녀는 퀀텀 리프를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미래의 문제점들은 정확하게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약점들과 일치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논리로 퀀텀 리프의 제안서가 사실상 과거의 기술이며 미래 도시의 복잡성을 감당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발표의 클라이맥스는 질의응답 시간이었다. 한 심사위원이 두 회사 모두에게 장기적인 데이터 처리, 확장성과 보안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강지우는 자신만만하게 나서서 원론적이고 모호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교묘하게 피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명성을 방패로 삼았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에 미묘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세리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 질문에 대해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먼저 심사위원의 허락을 구한 뒤 강지훈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그녀는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핵심 아키텍처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 오직 그것을 설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퀀텀 리프의 시스템은 초기 데이터 구조의 한계로 인해 트래픽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시스템 전체에 과부하가 걸리는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2차선 도로 위에 100층짜리 빌딩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완벽한 비수였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였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아우라를 차세대 스마트 시티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를 확인한 이상 다른 선택은 불가능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자리에서 망연자실한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제국이, 그의 자존심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너진 강지훈의 곁을 지나치며 단 한순간 그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차갑고 완벽한 무시. 그것은 5년 전 그가 그녀에게 보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공개적인 패배는 강지훈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분노를 사겼다. 언론은 연일 퀀텀 리프의 몰락과 아우라의 부상을 대서특필했고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이 사회는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인 강 회장의 압박은 숨통을 조여왔다. 궁지에 몰린 그는 마침내 이성을 버리고 야수의 방식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정정당당한 승부가 불가능하다면 비열한 방식으로라도 상대를 끌어내리기로 한 것이다. 지우는 그룹의 해결사로 불리는 대외협력실장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윤세리 그리고 아우라. 그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부터 퀀텀 리프의 조직적인 흑색 선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먼저 언론을 이용했다. 퀀텀 리프와 유착 관계에 있는 보수 언론사들은 일제히 아우라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외국계 투기 자본이라는 둥,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는 둥,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훈은 정계에 뿌려놓은 돈을 이용해 아우라를 압박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착수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아우라 코리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아우라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고 내부 직원들을 동요하게 만들려는 치졸한 괴롭힘이었다. 동시에 퀀텀 리프의 법무팀은 아우라의 핵심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명백히 승산 없는 소송이었지만 그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아우라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다. 아우라 코리아의 사무실은 연일 터지는 악재에 혼란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일부는 퀀텀 리프라는 거대 기업과의 싸움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세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언제나 가장 예측하기 쉬운 행동을 하는 법이니까요. 강지훈은 지금 정확히 우리가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리의 반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방어하는 대신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완전 투명성 전략을 선택했다. 아우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리는 직접 단상에 서서 아우라의 모든 투자자 명단과 자금 흐름 내역을 단 하나도 숨김없이 공개했다. 그 목록에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윤리적인 연기금과 국부 펀드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아우라의 깨끗한 재무 구조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로 얽힌 퀀텀 리프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가 오히려 대중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정부의 압박에 대해서도 아우라는 정면으로 맞섰다. 그들은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오히려 모든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세무조사팀과 공정위 조사관들은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아우라의 완벽한 회계 장부와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에 혀를 내둘렀다. 결국 모든 조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언론은 이를 아우라의 완벽한 준법 경영의 증거로 대서특필했다. 강지훈의 공격은 오히려 아우라에게 훌륭한 홍보의 기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특허 소송은 반격의 활용 점정이었다. 퀀텀 리프의 소장에 대해 아우라의 법무팀은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악의적인 소송으로 인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것은 5년 전 윤세리가 퀀텀 리프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백업해 두었던 프로메테우스의 원본 설계 파일과 타임스탬프가 찍힌 연구 일지였다. 강지훈이 아닌 윤세리가 프로메테우스의 진정한 창시자임을 암시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모든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의 비열한 공격은 아우라의 흠집 하나 내지 못했고 오히려 퀀텀 리프의 이미지만을 실추시켰다. 대중과 투자자들은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음해하는 퀀텀 리프의 등을 돌리고 투명하고 당당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아우라의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퀀텀 리프의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했고 아우라의 기업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마침내 퀀텀 리프 내부에서 균열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실패한 음모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과 추락한 기업, 이미지는 이 사회의 인내심을 한계에 다다르게 했다. 몇몇 이사들은 공개적으로 강지훈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의 편이라고 믿었던 사내 정치 세력들도 서서히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절대 권력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아버지인 강 회장의 호출을 받고 본가로 향했다. 서재의 무거운 공기는 그의 숨을 짓눌렀다. 강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할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네가 지금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그 여자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 모든 것을 망쳐 너에게 회사를 맡긴 내가 어리석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왕국은 외부가 아닌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어설픈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윤세리에게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빼앗긴 것을 되찾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지훈과 퀀텀 리프라는 거대한 괴물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만 했다.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수십 년간 정재계를 지배해온 부패의 네트워크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오직 공격뿐이었다. 세리는 아우라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동원해 비밀리에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팀은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 최고의 실력을 갖춘 화이트 해커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력을 지닌 회계 법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의 사무실은 아우라 타워의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비밀층에 마련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퀀텀 리프의 그림자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수십 년에 걸친 그들의 자금 흐름 숨겨진 비자금,
그리고 권력과의 검은 유착 관계를 파헤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조사는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팀은 퀀텀 리프가 해외에 세운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들을 추적하며 돈의 흐름을 쫓았다. 암호화된 장부를 해독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며 퀀텀 리프가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과정은 험난했다. 퀀텀 리프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촘촘했고 조사팀은 몇 번이나 그들의 역추적에 노출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세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일지 손바닥처럼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조사팀은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 10년 전 퀀텀 리프에 의해 부당하게 합병당한 한 중소기업 대표의 존재였다. 그는 당시 퀀텀 리프의 불법적인 인수합병에 맞서 싸웠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지금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었다. 세리는 직접 그를 찾아갔다. 처음 그는 세리를 경계하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과거의 상처가 그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상태였다. 세리는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거대 기업의 힘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자신의 과거, 그리고 정의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현재에 대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남자는 마음을 열었다. 그는 10년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비밀 장부를 세리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당시 강지훈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내역이 날짜와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동맹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동맹은 적의 심장부에서 나타났다. 아우라의 조사팀은 퀀텀 리프 내부의 한 임원이 회사의 비자금 흐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능력은 있었지만 강 씨 일가의 충직한 개가 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되는 인물이었다. 그는 회사의 부패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지만 가족 때문에 쉽사리 내부 고발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리의 팀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들은 협박이나 회유 대신 그의 신변 안전과 가족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다. 며칠간의 깊은 고뇌 끝에 그 임원은 세리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퀀텀 리프의 내부 고발자가 되어 강지훈이 직접 결제한 불법 정치자금 지출 내역과 해외 비자금 계좌 정보를 아우라 측에 넘기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찾은 과거의 증거와 내부에서 확보한 현재의 증거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퀀텀 리프의 부패 네트워크는 그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세리의 칼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강씨 일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집행관의 존재였다. 세리는 젊고 야심 있는 한 검사를 주목했다. 그는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지만 거대 권력의 벽에 막혀 번번이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그는 과거 퀀텀 리프를 수사하려 했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수사팀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인물이기도 했다. 세리는 제임스 카터의 주선을 통해 극비리에 그와 만났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의 일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검사의 눈빛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지만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었던 거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세리는 그에게 말했다. 저는 정의를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님께서 정의를 집행할 칼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제 칼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보이지 않는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비밀 사무실의 거대한 상황판은 퀀텀 리프를 중심으로 한 거미줄 같은 관계도와 증거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세리와 그녀의 팀은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희생자의 증언 내부 고발자의 폭로 그리고 날카로운 법의 칼날.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세리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터뜨릴 시점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달력으로 다가가 한 날짜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그날은 바로 퀀텀 리프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퀀텀 리프를 둘러싼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다가오는 주주총회는 강지훈에게 사형 선고일과 다름없었다. 아버지와 이사회는 그에게 아우라의 혁신에 맞설 만한 판도를 뒤집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라고 매일같이 압박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단 한방 기적과도 같은 실버 블릿이 절실했다. 그의 조급함과 욕망은 위험한 수준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윤세리는 강지훈의 이런 심리 상태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덫을 놓을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 그녀와 아우라의 핵심 전략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프로젝트 키메라를 기획했다. 키메라는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을 뛰어넘는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차세대 운영체제라는 그럴싸한 설정으로 포장되었다. 팀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설계도와 조작된 연구 데이터, 그리고 오해를 유발하는 코드 조각들을 만들어냈다. 미끼는 강지훈의 오만함을 정확히 겨냥하여 던져졌다. 세리는 퀀텀 리프 내부에 심어둔 내부 고발자를 통해 키메라 관련 정보가 담긴 USB를 흘렸다. 내부 고발자는 강지훈의 책상 위에 그것을 실수로 놓고 왔고, USB에는 아우라의 최고 보안 등급을 위장한 암호가 걸려 있었다. 이것은 강지훈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우라의 보안을 뚫고 기밀 정보를 훔쳤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기 위한 정교한 심리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훈은 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퀀텀 리프 최고의 해커들을 동원해 암호를 풀었고 마침내 키메라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위기에 빠진 퀀텀 리프를 구원하고 윤세리에게 통쾌한 복수를 안겨줄 신의 선물이었다. 그는 이 정보가 함정일 가능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절박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고 그의 오만함은 그 정보가 진짜여야만 한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윤세리에게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빼앗긴 것에 대한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강지훈은 즉시 그룹 내 최정예 연구원들을 모아 극비리의 키메라 복제 프로젝트 팀을 꾸렸다. 그는 다른 모든 중요 프로젝트의 예산을 삭감하고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이 가상의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퀀텀 리프의 미래 전체를 도둑질한 기술에 건 도박이었다. 퀀텀 리프의 비밀 연구소는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압박감 속에서 잠을 줄여가며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사기극의 광대가 되어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또 하나 있었다. 세리가 흘린 키메라 파일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트로이 목마, 즉 최첨단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었다. 퀀텀 리프의 팀이 파일을 열고
내부 서버에 연결하는 순간 스파이웨어는 활성화되어 연구소 전체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데이터를 훔치는 조잡한 방식이 아니었다. 연구소 내의 모든 대화, 모든 이메일, 심지어 모니터 화면과 키보드 입력 기록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아우라의 비밀 서버로 전송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지훈 스스로가 범죄의 증거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스파이웨어는 아우라의 독점 기술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강지훈의 목소리를 똑똑히 녹음하고 있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마. 윤세리가 가진 걸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훔쳐와. 이건 전쟁이야. 회의를 주재하는 그의 자신만만한 얼굴과 목소리는 고스란히 영상 파일로 저장되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을 죄의 밧줄을 스스로 엮고 있었던 것이다. 아우라의 비밀 상황실에서 윤세리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퀀텀 리프 연구소의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팀은 강지훈과 그의 팀이 키메라 기술을 훔치고 복제하기 위해 나눈 모든 대화의 녹취록과 그가 이 불법적인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자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문서화했다.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완벽하고도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화면 속에서 강지훈은 키메라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았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팀원들을 격려하며 아우라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의기양양하게 외치고 있었다. 그 오만하고 승리에 도취된 얼굴을 바라보는 윤세리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영상을 끈 뒤 곁에 있던 법무팀장을 향해 말했다. 필요한 건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주주총회를 준비하죠.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감은 자신의 포획 과정을 스스로 꼼꼼하게 기록해 주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퀀텀 리프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역력했다. 단상위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심판의 날이었다. 강지훈은 연단에 섰다. 그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고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의 위기를 성장을 위한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포장하며 주주들을 안심시키려 했었다. 그의 목소리는 겉보기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듣는 이들은 그 안에 숨겨진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제 퀀텀 리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열 것입니다. 저희가 극비리에 개발한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 프로젝트 키메라를 통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볼룸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의 윤세리가 그녀의 법무팀과 함께 서 있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등장이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연설을 하던 강지훈의 목소리가 멎었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왜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다. 행사 진행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막아섰다. 하지만 세리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윤세리 회장님은 현재 퀀텀 리프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보유한 주요 주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주주로서 발언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아우라가 윤세리가 비밀리에 퀀텀 리프의 주식을 매입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둥지 안으로 들어온 늑대였다. 세리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주주들을 위해 마련된 발언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연단 위에 얼어붙은 강지훈에게 정확히 고정되었다. 볼륨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강지훈 부회장께서 퀀텀 리프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시기 전에 여기 계신 주주들께서는 그 기술의 진정한 출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리더십이 가진 본질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냉정하고도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지훈이 연설을 위해 띄워놓았던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세리가 준비한 파일이 강지훈의 발표 자료를 덮어버린 것이다.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난 것은 5년 전 날짜가 찍힌 프로메테우스의 원본 설계도와 윤세리 자신의 이름이었다. 여러분께서 퀀텀 리프의 성공 신화라고 알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5년 전 바로 저 강지훈 부회장이 제게서 훔쳐간 제 프로젝트였습니다.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였다. 강지훈의 성공 신화가 뿌리부터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공격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두 번째 화면에는 퀀텀 리프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거쳐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내역이 상세한 도표로 나타났다. 과거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겼던 중소기업 대표의 비밀 장부와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비자금 내역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의 실명까지 거론되자 기자석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씨 일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 마지막 일격은 강지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세리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함정 수사를 통해 확보한 영상과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볼륨 전체에 강지훈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세리가 가진 걸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훔쳐와. 이건 전쟁이야. 스크린에는 그의 팀과 함께 훔친 기술의 성공을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강지훈의 오만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임시추살했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산업 스파이 행위의 증거였다. 그랜드 볼륨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분노를 터뜨렸고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몰락의 순간을 담기 위해 단상으로 몰려들었다. 단상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 위로 쓰러졌다. 강지훈은 연단 위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채 넋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몇 분 만에 그의 제국, 그의 명예, 그의 미래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현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현장을 통제하며 증거를 확보하고 강지훈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산업기술 유출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윤세리는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전쟁을 마친 군인의 공허함과 차가운 종결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지훈과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었고 퀀텀 리프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강씨 왕조의 몰락을 대서특필했고 검찰은
퀀텀 리프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부패 커넥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때 한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사회는 그들을 향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던 만큼 더 가혹한 비난과 경멸을 쏟아냈다.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강지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현실을 마주했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죄수복을 입은 그는 더 이상 제국의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윤셀이라는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에 몸을 떨었다. 그를 찾아온 검사 앞에서 그는 오만했던 과거가 무색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 역시 건강 악화를 핑계로 법의 심판을 피하려 했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그를 끝까지 따라다녔다. 퀀텀 리프의 붕괴는 수만 명의 직원과 수많은 협력 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 회사는 파산 직전의 상태였고 정부와 채권단은 시장에 미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우라에게 퀀텀 리프의 인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당연히 아우라가 승자의 권리로 퀀텀 리프를 적대적으로 인수한 뒤 핵심 기술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해체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한 법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세리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5년간 그녀를 달리게 했던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분노와 증오를 모두 쏟아내고 난 뒤 그녀에게는 무엇이 남았는가? 그녀는 강지훈과 똑같이 상대를 짓밟고 파괴하는 복수기가 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녀는 자신의 멘토인 제임스 카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네는 이겼어, 세리.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았지. 자네는 어떤 종류의 승자가 될 것인가? 파괴하는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여왕이 될 것인가? 제임스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와의 통화를 마친 뒤 세리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결정했다.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닌 재건으로 끝나야만 했다. 그녀는 강씨 일가가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잡고 그들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세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퀀텀 리프의 임시 경영진과 채권단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단순한 인수합병안을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퀀텀 리프를 해체하는 대신 아우라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회생시키는 파격적인 구조 조정안을 제시했다. 아우라가 대주주로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회사를 정상화하되 엄격한 조건들을 달았다. 그녀의 제안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계획은 명확했다. 첫째, 강씨 일가의 부패에 연루된 모든 임원들은 해고하고 오직 실력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한다. 둘째, 퀀텀 리프의 모든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아우라의 투명하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이식하여 회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셋째, 회사의 이름은 유지하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녀는 이것이 죄 없는 직원들을 구하고 부패한 조직을 건강하게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했다. 며칠 후 윤세리는 퀀텀 리프 본사 대강당의 연단에 섰다. 5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세리는 정복자가 아닌 새로운 리더로서 그들 앞에 섰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대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 보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불신이 아닌 신뢰를, 그리고 독점이 아닌 상생의 가치를 약속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리더십이 회사를 병들게 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퀀텀 리프는 아우라와 함께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과거의 오명을 씻고 기술이 인간을 위해 복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직원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움직였다.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에 서서히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서 윤세리는 파괴자가 아닌 창조자로서 자신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다. 그녀의 마음을 채웠던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묵직한 책임감과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장대했지만 그곳을 지배하는 힘의 지형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윤세리는 아우라 타워의 최상층, 그녀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광경을 보며 그녀는 5년 전 비에 젖은 채 이 도시를 떠나야 했던 그 밤을 떠올렸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고 그녀는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퀀텀 리프는 아우라의 날개 아래 기적적으로 부활했다. 윤세리는 약속대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 문화 혁신을 이끌었다. 과거 강씨 일가의 충복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숨겨져 있던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발탁되었다. 특히 내부 고발자였던 임원은 새로운 전문 경영인으로 임명되어 투명하고 윤리적인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퀀텀 리프는 더 이상 부패한 제국이 아닌 아우라와 함께 혁신을 주도하는 건강한 경쟁자이자 파트너로 다시 태어났다. 강지우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세기가 주목한 재판 끝에 그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오만한 왕자는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잊혀가는 죄수가 되었다. 언론은 그의 몰락을 오만함이 부른 파멸의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했고 그의 이야기는 비즈니스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교훈으로 남았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 역시 죗값을 피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함이 아니었다. 세리는 파괴를 통해 얻은 힘을 창조를 위해 사용했다. 그녀는 아우라와 퀀텀 리프의 공동 출자로 거대한 규모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과거의 자신처럼 배경은 없지만 재능과 열정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세리는 예고 없이 작은 식당을 찾았다. 그녀의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운영해 온 곳이었다. 여전히 가게를 지키고 있는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부모님의 일을 도왔다. 그곳에서 그녀는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딸 윤세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았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인연도 찾아왔다. 퀀텀 리프 사건을 담당했던 강직한 검사 그는 사건이 끝난 후에도 종종 그녀에게 연락해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며 서서히 가까워졌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열정보다는 잔잔한 강물처럼 깊고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세리는 복수를 위해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세리는 다시 아우라 타워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퀀텀 리프 빌딩을 바라보았다. 5년 전 빗속에서 올려다보던 그 건물은 증오와 복수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그 건물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과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그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프로젝트 전 세계의 소외된 지역에 IT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복수심의 뜨거움이 아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따뜻하고 강렬한 열망이었다. 과거는 정리되었다.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고 그녀는 그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세리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